중학교 전교 1등이 성적이 팍 무너지는 그런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실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전교 1등이 그러니까 중학교 전교 1등이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팍 무너지는 그런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어제 제가 어떤 SNS를 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수학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중학교에 본인이 경험한 중학교의 전교 1등이 고등학교에 가서 자꾸 이제 무너지는데, 그래서 중3은 선행을 꼭 해야 한다. 선행을 꼭 해야 한다. 중3은 선행을 꼭 해야 한다. 근데 거기에 이제 데코레이션이 있는 거죠. 전교 1등. 전교 1등도 무너지더라. 선행을 안 하니. 그러니까 중3은 선행을 꼭 해라.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랑 생각이 너무 다르고 이제 그래서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셨을지 이분이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과 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일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중3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기잖아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계속 지금 시즌 7인데 제가 이때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시기는 학습의 강도나 난도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고려 대상은 실력이어야 합니다. 중3의 모든 학생, 선행을 안 하고 있는 모든 학생이 시기가 중3이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된다.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도 학습 강도죠.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중3의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실력이 중요하다. 전교 1등이 무너지더라. 그래서 중3은 선행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일단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지역, 저는 이제 대구 수성구니까 제가 있는 지역은 학군지고 학군지와 비학군지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특성상 이제 전교 1등이라고 하니까 전교 1등 A가 선행을 안 했더니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떨어지더라. 수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교 1등 B라는 학생의 경험, 이 학생도 진짜 전교 1등이었어요. 지금 제가 있는 학군지에 진짜 전교 1등 수석 졸업이었어요. 수석 졸업 학생. 근데 선행을 완벽하게 안 했다가 아니라 같은 이 학군지 내에 진짜 그러니까 전교 1등 하기 힘든 학교였는데 수석 졸업을 했는데 같은 수준의 학생, 전교 10등 안에 혹은 비슷한 학교에 전교 1등 하는 학생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하다. 매우 부족한 진도였다. 남들이 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5과목, 2학년까지 5과목을 한 번 보든 두 번 보든 이 정도 했을 때 이 친구는 고1 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면 거의 안 한 상태입니다. 이 학생은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문과에서 수석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균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실력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친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친구가 선행을 하나도 하진 않았지만 결국 이 친구의 태도에 의해서 결국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선행을 거의 안 했지만 수석 졸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조금 일찍 했냐 늦게 했냐가 어떤 학생의 최종적인 수학 실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난도 차이도 말씀을 드리면
비학군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비학군지라고 하면 그냥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잘 나온다. 이렇게 보면 뭐 내신 따는 게 쉽고 모의고사 성적이 등급이 지금은 사실은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 등급이 좀 차이가 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고등학교 지금 올라간 아이들은 좀 확인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대충 볼 수 있죠. 예, 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내가 있는 지역이 학군지인지 비학군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학군지의 경우에 쉽게 출제됩니다. 쉽게 출제된다는 말은 깊이로 따졌을 때 뭐 학군지가 이 정도까지 해야 100점을 나온다고 하면 편차는 있지만 학군 또 그 지역별로 뭐 이 정도 수준이나 이렇게 공부를 해도 또 100점을 나오고 혹은 뭐 95점을 나오고, 그리고 수학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교 1등이 뭐예요? 수학 하나만 잘해서 뭐 전교 1등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학이 전교 1등 다른 과목과 수학행을 모두 포함했을 때 전교 1등을 하는데 발목만 안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수준으로 공부한 학생이 고등학교 때 갔더니 선행을 안 한 A가 이런 수준의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에 갔더니 모의고사 치기 시작하잖아요, 막. 그리고 이제 성적이 안 나오더라. 그 이유는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선행을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평상시의 학습 강도의 깊이의 문제입니다. 깊이가 얕아도 전교 1등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정도까지만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실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전교 1등이라는 건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실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전국 기준으로 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성적이 잘 나올 수 없는 기준. 실제로 학교에는 이 학생보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더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전교 1등이 아닌 거죠. 결국 중3 때 선행을 하면, 그죠? 중3 때 선행을 한다는 게 뭐 공통수학 상하고 공통수학도 하하고 학원마다 방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치면 뭐 대수를 하던가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2과목 정도 하던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중간고사는 이 상해 절반만 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선행을 쭉 펼쳐놨다고 해서 이게 뭐 중간고사 치는데 도움을 크게 주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중3 때 실력이 없는 학생이,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선행을 해도 도움이 안 될 많은 중3 학생이 선행을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성적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 깊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실력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방법과 다르게 설명을 하면, 이제 어떤 학생이 첫 번째 과목을 어느 깊이까지 팔 수 있는지, 그죠? 어느 깊이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운 수준의 문제까지 혼자 풀어낼 수 있는지가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달해서 뭐 예를 들어서 1등급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면 이 친구는 이 수준의 이 1등급을 받기 위한 수준, 그죠? 혹은 학군지에서 반에서 1등을 하기 위한 수준이 되려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학생이에요. 그죠? 이 학생이 두 번째 과목을 하게 된다면 이 학생은 여기에 도달했다는 말은 이해도가 높고, 그래서 이해도가 높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풀어낼 수 있다도 있지만 쉬운 내용 혹은 다음 학년이 됐을 때 개념적인 부분을 공부했을 때 빨리 이해하는 거예요. 빨리. 이해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빨리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과목이 됐을 때 이 난도가 낮은 이 개념 부분이 빨리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어느 정도 문제집, 어느 정도 수준까지 풀어야 이 정도를 유지했었지, 내 실력이 유지되지. 그러면 그걸 알잖아요.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물론 같은 수준의 전교 1등, 진짜 학군지에 전교 1등만 모아둔 학생 중에 어떤 한 명이 선행을 안 했으면 그 친구는 결국 이걸 소화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죠. 근데 이런 학생 없단 말입니다. 학군지에서 선행을 안 한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행을 진짜 안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학군지 학생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거의 이제 비학군지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비학군지에는 그죠? 실력이 제가 판단하기에 선행을 할 수 있는 학생이 훨씬 적습니다. 제가 학군지에 있지만 선행 안 시키는 학생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비학군지로 가면 너무 많죠. 근데 그 학생이 다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시기 때문에 중3은 선행을 해라. 아닌 겁니다. 실력이 안 되면 선행을 하지 말고, 전교 1등이라도 실력이 안 되면, 전교 1등이라는 숫자 자체가 실력을 표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교 1등이 실력이 아니고 진짜 수학을 진짜 잘 하는지를 판단하고, 수학 실력을 더 막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내가 수학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진도를 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A 학생이 실력은 여기인데 아직 이만큼 부족한 게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선행을 나간다. 이 학생은 여기까지밖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태도가 이 정도 난도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을 조금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뚫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이쪽 방향으로 가는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멈추고 또 다른 거 파고 있고, 여기 이 학생은 또 다음 학기가 되면 또 여기서 멈추고 또 이거 파고 또 다른 과목도 파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을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분산되잖아요. 여기 팔 시간이 있으면 이걸 더 하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학 공부는 머리를 좋게 하는 공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어야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과목입니다. 미리 쉬운 거 조금 봤다고 해서 승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도 다 풀어본 문제잖아요. 풀어본 문제인데 틀리잖아요. 남들도 다 풀어봤는데 결국 안 되잖아요. 그 틀렸던 문제를 누가 꼼꼼하게 복습을 해서 내가 혼자서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드느냐의 문제인 거죠. 미리 한번 풀어봤다는, 다 풀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런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3이면 선행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무책임한 그런 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실력에 맞는,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고 난도를 조금씩 어렵게, 그 어려운 난도도 학생마다 다 다른 겁니다. 어떤 학생은 센수학 B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블랙라벨 수준이 돼야 자기 이해도에 맞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만을 가지고 중3이니까 선행해야 된다, 중1이니까 선행을 빨리 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빨리 중등 들어가야 된다, 어떤 이런 시기를 기준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학습 방향을 선택할 때는 한번 진짜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